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은 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노년의 실천 지침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답니다. 인생 후반에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노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 문제로 만남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년기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는 5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 행복의 기준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행복이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못해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수보다는 관계의 질이 심리적 안정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다양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아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노인들보다 친구가 적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진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노년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이 많은 문화에서는 자칫 인간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관계의 폭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는데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나를 지키는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좁기보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훨씬 귀한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나만의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약속을 잡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성향과 경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관계는 여기까지만 이라고 선을 그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제멋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행복은 한순간이며 결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힘든 일, 싫은 일이 지속된 후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속 깊이 행복하다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빛과 그림자가 있으며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일이 연속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년기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로 걷기, 식사, 수면을 강조합니다. 특히 걷기는 노년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운동이지요. 식사는 어떨까요?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칼로리 요구량은 줄어들지만 영양소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가능한 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면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카페인이 든 음료 피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등의 수면 위생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이 아니라 낙상 예방, 자립성 유지의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팔 굽혀 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3번, 20,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 걷기, 식후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은 누구나 실천 가능하며 비용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걸어보세요. 그러니 설령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어도 한없이 한탄하지 말고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믿고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날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노년은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활동적 노년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여가 문화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 외로움,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쉬어야지 라는 생각은 오히려 노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전과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러한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요리, 원예 등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다면 지금이 도전할 때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지역 행사 보조,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75세에 유치원 봉사를 시작한 어르신, 78세에 그림을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의 사례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노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계속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배우기, 외국어 학습, 역사 공부 등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흥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에게 내 인생 이야기 책 한 권 남기기,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10가지 새로운 요리 마스터하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고독을 사랑하고 자립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가족이라 해도 자녀나 부모의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어가는 존재로 자신의 등에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고독합니다. 자존감은 노인의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존감이 하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과 역경, 그것을 극복한 나만의 방식, 인생에서 이룬 크고 작은 성취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당신만의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요리, 바느질, 정원 가꾸기, 글쓰기 등 일상의 기술들도 소외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의 기술이며 나만의 재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만의 방식으로 쌓아온 이 기술들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은 노년기의 중요한 심리적 과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자기 긍정의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과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몰라도 당신만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별로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다고 한탄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나 말동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너지 관리 이론에 따르면 내향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심리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잃는 분들은 혼자의 시간에서 오히려 회복과 위안을 얻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저녁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기, 일기 쓰기 등 혼자서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디자인해 보세요. 좋아하는 책, 음악, 취미를 통해 혼자의 시간을 고요한 사치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시간은 단순한 혼자 있음이 아니라 자신과의 의미 있는 대화와 교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도 큰 위로가 됩니다. 공원에서 나무와 꽃을 관찰하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해줍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도 활용해 보세요.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자연의 큰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겨울이 오면 곧 봄이 옵니다. 자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새로운 계절로 찾아옵니다. 노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친구가 적다고 혼자라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삶을 설계하며
내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일상을 단순하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지혜를 요약하자면, 하나, 행복의 기준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둘,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셋, 노년은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넷,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섯,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매일 작은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히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